제품 모델링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파팅을 나누고 이제 설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앞전에 베이스를 모델링을 하고 베이스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모델링했죠. 그리고 이 제품 모델링도 모델링을 했었죠. 이번에는 제품 모델링을 상측, 하측 혹은 또 캐비티 코어라고 불리우는 사출이 되는 공간을 남겨둔 채 상형, 하형 이거 형상을 위아래로 나눠가지고 금형을 모델링을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거기에 앞서 제품 모델링 했었던 게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제품 모델링하는 유지를 한번 간단하게 되돌아보고 갈게요. 먼저 스케치 평면을 잡습니다. 스케치 평면은 XY 평면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도면에 0,0를 중심점으로 40파이 서클을 하나 그렸고요. 이 40파이와 X축으로 28mm, 오른쪽 28, 왼쪽 28 위치에 20파이의 원을 두 개를 그렸죠. 그리고 이 40파이와 20파이를 탄젠트로 라인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하지 않은 라인들은 트림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하나 해서 돌출 했죠. 돌출할 때의 양은 Z 플러스 방향으로 20mm. 아무것도 없이 그냥 Z 플러스 방향으로 20mm만 가지고 돌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평면을 잡아서 이번엔 스케치를 했는데 어느 평면을 잡았냐면 보이나요? 여기 가운데를 지르는 XZ 평면을 잡아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 스케치는 어떤 스케치였냐면요. R이 150R로 만곡점이 14mm인 그리고 센터가 여기 Y축 위에 있는 아크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니시 스케치를 하고 나와가지고요. 데이텀을 잡는데 어디를 잡았냐면 우리가 방금 150으로 그렸던 아크의 끝점에 평면을 하나 잡았어요. 이때 데이텀 플래너 옵션은 이거 커브 위에 있는 포인트 곡선상의 점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데이텀 플랜을 잡았고 스케치를 했습니다. 어떤 스케치냐면요. 이번에도 역시 아크를 하나 그렸는데 R이 120R 그 다음 이번에도 중심은 이 X축 위에 있고요. 그 다음 X축 위에 있으면서 이 150R 그렸었던 거의 끝점과 우리가 방금 그린 이 120R이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이 끝점에서. 그렇게 해서 R을 하나 그렸고요. 피니시 스케치를 하고 나와서 수입 서페이스에 보면 수입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수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방금 120R 그렸었던 게 작은 R이 이 150R 큰 R을 이렇게 타고 가게끔 수입을 해서 서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서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아까 맨 처음 돌출했었던 거 돌출을 트림을 했죠. 그래서 아랫부분만 남기는 트림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랫부분만 남겼어요. 그 다음 테이퍼주는 명령어 있죠? 유지해서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테이퍼주는 명령어로 바닥면을 기준으로 잡고요. 테이퍼 값은 900 값은 10도로 전체 전둘레를 10도 줬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R 제품에서 R이 있었죠. 큰 R 4R 넣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케치를 잡았는데 이거는 윗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자 축 기준으로 5mm 위치에 높이 7mm와 9mm의 라인을 하나 그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각도가 하나 사선으로 라인을 하나 그렸는데 그 라인의 각은 모르지만 제일 만곡점의 높이는 14mm고 센터 기준으로 10mm 폭으로 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두 개가 그려졌어요. 라인을 두 개 그리는 치수는 스케치 현재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치수가 좀 반전돼 가지고 보이는 거 있지만 감안하고 보세요. 그 다음 나와서 스케치해뒀던 거를 리볼브를 했죠. 회전할 때의 축은 제품의 가운데 있는 축이고요. 회전을 하는 커브는 우리가 스케치해서 그렸었던 라인 두 개, 그것들을 리볼브를 하며 회전을 하며 이 형상이 되겠죠. 그 다음 큰 거에서 작은 걸 뺍니다. 그럼 이렇게 구멍이 뚫리겠죠. 그 다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쉘이라는 명령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바닥면을 기준으로 어떤 일정한 제품의 살 두께를 일률적으로 해주는 모델링인데, 제품 모델링 할 때 많이 쓰는 아이콘입니다. 명령어고요. 그래서 두께는 제품의 살 두께는 2mm로 해서 이 바닥면을 찍으면 이렇게 바닥면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쉘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나니까 여기가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구멍이 뚫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멍을 뚫기 위해서 돌출을 해가지고 바로 돌출해서 불연산으로 빼기를 해줬죠. 2mm와 20mm의 값으로. 그 다음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합니다. 어떤 스케치를 하냐면요. 다시 한번 스케치가 라인을 하나 쭉 그렸어요. 값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제품의 가운데를 길이 방향으로 지나는 긴 라인을 하나 그렸고요. 이 라인을 가지고 돌출을 합니다. 여기 밑에 사각형 돌출 보이죠? 돌출을 했을 때의 값은 Z 플러스 방향이고요. Z 플러스 방향으로 높이는 4mm, 그리고 옵셋 값을 양쪽 대칭으로 똑같이 4mm, 4mm를 했어요. 그러니까 높이는 4mm,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옵셋이 4, 4니까 왼 앞쪽으로 4mm, 뒤쪽으로 4mm, 합이 이제 8mm의 폭이 된 거죠. 그 다음 이곳에 R4로 이 부분에 여기 보이는 핑크색 엣지를 잡고 블렌드를 R4를 줬습니다. 그 다음 이거를 뺐죠. 그 다음 우리는 이게 이제 제품 모델링의 완성이고요. 그럼요. 이것이 제품 모델링이 다 완성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형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이 녹았다가 굳으면서 수축을 해요. 그거 수축률만큼 우리가 스케일을 키워줘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케일 값을 넣었습니다. 그 스케일 값은 1000분의 5로 1.005를 넣고 포인트를 찍을 때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000를 기준으로 해서 1.005가 스케일이 더 커지게 넣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상측과 하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이는 아래쪽 노란 부분이 하측이고요. 위에 민트색 부분이 상측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끝냈는데, 이 모델링을 가지고 이제 상측과 하측 캐비티 코어 구분해서 나눠야 해요. 이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상측과 하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아까 트림이라는 걸 했죠. 이 부분. 솔리드를, 여기에 있는 솔리드 모델링을 이 서페이스라는 면 하나를 가지고 쪼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윗부분을 없애달라 해서 쪼갠 게 바로 트림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서페이스라는 작업을 접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서페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서페이스를 작업하는 몇 가지 명령어를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파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콘을 알고 가면 좋으냐면,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려 있죠? 제품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다는 얘기는 코어와 코어가 만나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흐르지 못하겠죠. 제품이 그 녹은 레진이
흘러가면서 제품 코어와 코어가 만나고 있으면 그 부분 돌아서 지나가겠죠. 그러면서 구멍이 제품에서는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걸 조립도에서 확인을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여기 보면 코어가 상코어가 쭉 내려와서 여기 보이는 이면, 여기 보면 라인으로 이렇게 까맣게 두껍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제품입니다. 제품이에요. 스프루에서 여기 성형계 노즐이 이만큼 터치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쭉 용융된 수지가 흘러요. 스프루 타고 왔고요. 런너 지나서 여기 아주 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게이트예요. 그러면 게이트를 지나서 제품으로 이렇게 쭉 흐르는데, 여기 이 부분은 코어와 코어가 만나고 있어서 제품이 찰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공간이 비어 있어야 제품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코어와 코어가 만나고 있어서 구멍이 나는 부분이니까 금형에서는 막아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델링을 한번 볼게요. 우리 모델링 보면 여기가 아직 뚫려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구멍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페이스에서 구멍을 막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을 이제 뜯는 것도 있어요. 솔리드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 내가 필요한 서페이스를 그 면만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지오메트리 면 추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위치부터 설명을 할게요. 먼저 메뉴에서 인서트에 있고요. 메뉴에 인서트에서 연관복사에 보면은 면 추출이라고 있습니다. 형상 추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서트에서 디자인 피처 밑에 보면은 연관복사 있습니다. 그 밑에 추출하는 명령어 있고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걸 추출할 건지, 점을 포인트를 할 수도 있고요. 데이텀을 한 개 더 복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솔리드 바디를 하나 더 복사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거는 면입니다. 서페이스 면. 그래서 그냥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면을 선택을 하고요. 먼저 상측부터 제가 추출할게요.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면을 모두 다 추출하는 거예요. 클릭. 혹시 아래쪽이 선택이 되지 않게 여러분 잘 보면서 차분히 하시고 가운데 구멍까지요. 그렇게 해서 OK를 누르면 여러분 우리 내비게이터 보면서 작업을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내비게이터 보면 이렇게 추출된 면이라고 해서 여러 개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B를 클릭을 해서 제품을 뒤로 보내주면 이렇게 방금 제가 클릭을 했었던 면들만 이렇게 나옵니다. 면은 말 그대로 시트들은 두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시트 하는 것들 보면 몇 T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물론 버니어로 채면 0.01mm 이렇게 얇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얇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두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으니까요. 유지에서도 NX에서도 그런 시트라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이 면이고요. 이게 우리의 금형에서 상코어에 해당이 되는 면이에요. 여기 구멍을 막아야겠죠? 이 구멍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가 뭐냐면 인서트에서요. 서페이스에 보면 여기 바운더리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콘 앞에 있는 그림 잘 볼게요. 여기 면이 하나 있고 구멍이 뚫려 있는 듯한 모양의 아이콘이에요. 이거 클릭하면 커브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커맨드 창이에요. 그러면 막으려고 하는 구멍에 있는 이 커브, 엣지의 커브죠. 선택을 하면 이렇게 프리뷰가 미리 보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운더리 플랜으로 면이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 제품에서 여기가 구멍으로 뚫려야 되는 거죠. 여기 이 부분 여기도 구멍이 뚫리려면 여기 보이는 이 아크로 쭉 금형과 금형이 만나면 돼요. 그럴 땐 돌출 누르고요. 이 커브 그대로 잡고요. 커브의 방향은 XC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제품 모델링을 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저와 WCS나 방향을 전부 다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XC 방향이고요. 제로에서 시작점은 제로, 끝점은 한 10mm 정도 하고 불연산은 없어요. 10mm는 너무 짧으니까 30mm. 그리고 불연산은 없습니다. 네, 오케이. 반대편도 마찬가지. 반대면은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C 방향으로 제로에서 30mm 불연산은 없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파팅면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렇게 제품이 만나고 난 그 바깥면으로는 금형과 금형이 만나야지 제품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요. 그 파팅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XY 평면이 될 거예요. 여기 바닥 보면은 Z축이 위로 서 있으니까 XY 평면이죠. XY 평면을 전체 파팅면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전체 파팅면은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스케치 했었을 때 아까 썼던 커브가 하나 있어요. 어떤 커브냐면 요거 여기 가운데 구멍 내려고 스케치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라인만 하나 그었던, 자 이걸 돌출을 하겠습니다. 돌출을 이 스케치를 잡고요. 스케치의 방향은 Y축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값은 양쪽 똑같은 값으로 해서 한 50mm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연산은 없어요. 서페이스니까요. 해서 OK를 누르면 새로 만든 면이 하나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장을 더 카피해서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걸 한 장 더 카피할 때 쓰는 명령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인서트에서 연관 복사해서 추출하는 거, 면 추출하는 거. 여기에서 방금 크게 면 만들었던 거 있죠? 가장 넓은 면. 이거를 하나 복사를 하는데, 페이스를 복사를 하는데 연관 복사 이거를 꺼줍니다. 그 다음에 OK. 그러면 면이 하나 더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하냐면 내비게이터에 보면은 돌출된 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슬 모양이, 쇠사슬 모양이 깨져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이거 연두색 체크 표시를 끄면 안 보이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죠? 그 다음에 키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돌출했었던 했던 면이고요. 이거는 아까 돌출했었던 면을 하나 더 추출한 면입니다. 추출한 거는 일단 꺼서 연두색 체크 표시를 꺼서 안 보이게 하고요. 자, 어느 쪽 면만 필요하냐면 우린 여기에서 여기 위쪽만 필요해요. 어디냐면 자, 이렇게 면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즉 가운데 제품에 관련된 면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면을 자르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면을 자르고 싶을 때 쓰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서트에서 트림 인서트에 보면은 트림 있어요. 트림으로 우리는 솔리드를 서페이스를 가지고 솔리드만 이렇게 자꾸 쪼갰죠. 서페이스와 서페이스도 쪼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트림 시트 트림이라고 있어요. 트림 시트 트림. 아까 우리가 보통 했었던 건 트림 바디였죠. 바디를 트림하는 거. 이번에는 시트를 트림하는 거. 시트 트림 클릭하고요. 여기 바깥쪽, 자 보세요. 마우스가 바깥쪽 위쪽을